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을 만드는 전체적인 작업 흐름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웹툰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거 웹툰 작가들은 과연 어떤 흐름을 거쳐서 웹툰을 만들고 연재를 시작하고 또 끝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예, 웹툰 작가로 이제 데뷔 전이거나 이미 데뷔할 후일 때도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시놉시스를 쓰고 스토리를 쓰고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요거 부분을 세 개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 먼저 쓰고 시놉을 나중에 써도 되고 시놉을 먼저 쓰고 스토리를 먼저 써도 되고 아니면 캐릭터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어느 쪽이든 이제 전체 스토리와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이제 담당 PD님이 있다면은 이제 플랫폼에 보내서 담당 PD님이 이제 보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하는 거 어떻느냐 그런 식으로 좀 뭐라 그래야 협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오케이가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이브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PD님하고 작업을 안 하고 이제 도전만 하에 도전할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PD님한테 피드백 받는 부분은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이면 선생님 아니면은 이제 지인한테 물어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토리 구상 단계에서 수정할 걸 다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개고생해요. 그림 다 그리고 나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세이브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연재 오픈하기 전에 보통 세이브는 한 4개 정도 쌓아두고 해요. 근데 요즘에 선 오픈이라고 그래서 오픈바를 잘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2, 3화 아니면은 많으면 10화 정도 한꺼번에 오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바를 제대로 받는 거죠. 이제 홍보 효과도 나고 한꺼번에 10화가 쫙 오픈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관심이 몰렸을 때 좀 더 그 유료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뭐지 궁금한데 하고 더 이제 유료 결제를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료 결제를 많이 하면은 회사도 좋고 작가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작품이 잘 되면은 작가도 수입이 늘고 회사도 수입이 늘고 이게 작품이 잘 풀렸을 때 차기작 연재가 또 수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세이브는 4개, 많게는 15개 이상 쌓기도 합니다. 그런 선 오픈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MG를 고려를 선지급으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작품을 만들어서 플랫폼한테 넘기면은 플랫폼이 그냥 오픈 여부와 상관없이 넘긴 작품 수만큼 그 공고료를 주는 방식이 있고 오픈을 하고 그 업로드가 정식 업로드가 되어야지 업로드된 작품만큼 고료를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지급 받는 경우에는 연재가 끝날 때쯤에 연재가 끝날 때쯤에는 고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다 받았으니까 연재 마지막 화가 업로드 되면 분명히 중간에 거의 애지간하면은 그 세이브를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먼저 선지급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이브 거를 다 소진하고 완결까지 났을 때 최소 3회, 3회, 2회 분량은 그 고료를 이제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없는 채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생활고가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결제 수입이 많이 나서 MG 차감 후에 추가 수입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고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업로드 후에 이제 저기 사이트에 정식으로 오픈해야 주는 데는 이제 준비 기간에 힘들죠. 다른 부수입이 없으면은. 그래서 아르바이트와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버텨서 오픈까지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재가 오픈했을 때 오픈을 하면은 이제 스토리 구상, 스토리 다듬기 요거를 다 하고 이제 그
회차별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회차별 정리는 그냥 목차 같은 거예요. 이 작품을 이 정도쯤에 이 정도 진행하겠다라는 목차라서 꼭 그렇게 100%그 회차별 정리만큼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5회 분량, 5회의 스토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5회의 스토리를 구상하고 5회 스토리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쓴 다음에 스토리를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콘티를 짜죠.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글 콘티를 그러니까 한번 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이제 글 콘티를 짜고 저는 그림 콘티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림 콘티로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콘티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콘티로 바로 그림 콘티로 바로 들어가는 분이 있고 저처럼 글로 두 번, 세 번 쓰고 그림 콘티로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를 구상을 해야죠. 그래서 이 대사를 짧, 특히 웹툰은 척 봐도 턱척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사가 짧고 간결하고 전달력이 좋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회차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 자료, 특히나 배경 자료나 아니면 패션 자료, 소품 자료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미리미리 해놔야죠. 그래서 자료 검색, 이게 자료 수집이 생각외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한 반나절 길면은 한 반나절 잡아야 될 거 6시간 정도, 6시간.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하겠죠. 그 콘티가 통과가, 이제 콘티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콘티 상태에서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콘티 단계에서 보내서 그 PD님이 확인하고 고칠 때가 있으면 고치고 이제 돌려받은 후에 그런 다음에 스케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경력 작가분인 경우에는 이제 펜터치까지 하고 그 확인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그 경력이 어떻느냐, 실력이 어떻느냐, 그리고 플랫폼 쪽이 신인 작가나 기성 작가에 대한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작업이 다르긴 한데 제 경우에는 그 콘티 단계에서부터 전부 검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수정을 먹으면은 PD님도 저도 그 다 그린 그림을 수정 요청해야 되는 PD님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수정해야 되는 저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마감이 그 업로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마감에 맞춰서 수정까지 깔끔하게 못할 확률도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콘티나 스케치 단계에서 검수를 받는 게 전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단 콘티를 쓰고 대사 구상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배경 자료까지 넣고 이제 스케치에 들어가죠. 이제 스케치 할 때 좀 어려운 구도의 경우에는 인체나 구도를 참고 자료를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인체인 경우에는 그 3D 인형을 대고 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케치까지 해서 또 PD님하고 PD님께 보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제 펜터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펜터치를 하는데 여기서 또 갈리는 게 그 스케치를 대충 하시고 펜터치에서 제대로 그리시는 분이 계시고 스케치를 아주 꼼꼼하게 따서 그 스케치를 아주 꼼꼼하게 해서 펜터치 때는 그냥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하는 작가분 두 타입이 계세요. 그래서 스케치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콘티에서 바로 그냥 인물 펜터치에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드로잉에 익숙하신 분들은. 네, 웹툰은 시간 절약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스케치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실력이신 분은 스케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스케치를 제대로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안 그러면은 펜터치 하다가 수정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터치를 하고 이제 펜터치에서 또 한 번 검수를 받고 아니면은 이제 그 스케치를 좀 꼼꼼하게 하는 타입이면은 여기서 이제 완성까지 쭉 논스톱으로 간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검수를 받고 수정할 게 있으면 하는데 웬만하면은 완성 후에는 수정 요청을 잘 안 하긴 합니다. 근데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을 밑색을 깔고 그리고 이제 텍스처를 넣고 텍스처를 넣어야 되는 경우에 약간 옷의 옷 무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그림자 넣기. 그래서 인물 밑색 깔기는 그림체에 따라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분도 있고 몇 시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선을 딱딱 다물려서 그리는 사람은 밑색 깔기는 한 2시간, 3시간이면 되는데 좀 선을
그림체가 좀 후리하신 분들은 이게 뚫린 부분을 일일이 막아가면서 채색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인물 밑색 까는데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까지는 아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인물 밑색 깔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밑색 알바를 써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색까지 깔면은 이제 텍스처를 넣고 인물의 그림자를 넣는데 이 인물 그림자 넣기도 한 대여섯 시간은 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림자 넣고 이제 텍스처 넣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넣었으면은 이제 배경을 채색을 해야 되는데 배경은 요새 거의 대부분 그 스케치업을 넣기 때문에 그 건물 배경을 채색해야 되는 일은 별로 없지만은 인물의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컷은 채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물 감정 표현 컷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적절한 감정 표현을 위해서 텍스처를 쓰거나 뭔가 효과를 넣거나 추가로 그려야 될 게 있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확인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오타를 낼 수도 있고 본인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작업을 안 한 컷이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그 마지막 확인 작업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완성했으면은 이거를 PSD 파일로 전환해서 담당 PD님께 보냅니다. 연재 작가인 경우에는. 그래서 PSD 파일로 왜 전환을 하냐면은 이제 업체 측에서는 플랫폼 측에서는 이제 포토샵을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클립 스튜디오를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립 파일로 보내면은 PD님이 못 열어보세요. 그래서 PSD 파일로 변환을 해서 건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뭐 캐릭터 머리색이 정말 이거는 그림을 다 완성했고 이제 업로드만 하면 되는 상태이긴 한데 정말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미스가 발견됐을 때는 수정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머리색을 잘못 칠했다던가 아니면은 캐릭터의 그 옷 색깔이 잘못 칠해졌다던가 아니면 뭐 커플링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커플링이 없다던가 문신이 있는 캐릭터인데 문신이 없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PD님이 그걸 체크하시고 이걸 바꿔달라고 해주시죠. 그리고 오타 같은 경우도 저기 바꿔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알아서 오타 정도는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로드된 작품을 확인을 해야 돼. 제대로 올라갔는지 이거 업로드된 후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음의 스토리를 구상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연재가 끝날 때까지 매주 반복을 해야 돼요. 매주. 그래서 그 작업 시간을 좀 요령 있게 잘 잡지 못하면은 상당히 쉬는 시간이 없어져요. 이거를 7일 내내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완성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을 조금 많이 잤다가 다시 또 쉬는 시간 하루 쉬는 날이 없이 바로 또 다음 화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망생 시절 동안에 작화를 5일, 6일 안에 끝내는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연재할 때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재가 끝난 후에는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왜냐하면 주간 연재가 워낙 빡세기 때문에 한두 달은 쉬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생활비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한두 달은 쉬어줄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템 구상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신호를 써서 그 PD님한테 보내서 이제 괜찮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스토리가 좋으니까 이걸로 갑시다라고 결정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주간 연재 스케줄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연재 중 스케줄로. 스토리를 또 이제 회차별 스토리를 구상하고 또 콘티를 짜고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가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빡세요. 생각보다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힘들고 먹고 자는 시간 확보하기도 빡세요. 그래서 요령 있게 굉장히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를 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음 기회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지금 웹툰 작가의 좀 전체적인 작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해봤는데요.
거의 요령 있게 못하면은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7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연재 중후반 넘어가면은 좀 펑크가 생기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세이브도 떨어지고 작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힘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도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거든요. 쉬면은 그만큼 내 월급이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MG 50으로 받으니까 50, 한 번 쉬면 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쉬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몸이 안 따라줘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휴재를 하면은 그냥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작가 지망생이신 분들은 그 지망생일 때도 한 달에 2편, 3편 정도, 한 달에 3편 정도는 완성할 수 있게 도전 만화를 할 때 한 달에 3편 정도는 완성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운 좋게 도전 만화에서 연재된 게 계약으로 이어졌는데 내가 한 달에 2편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은 세이브 기간이 한 달에 4편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세이브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 작품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올라오고 아니면 운 나쁘게 비슷한 컨셉의 작품이 나와서 경쟁이 붙어버리면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컨디션을 안 망치는 한도 내에서 빨리 그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업 작가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이제 그냥 아직 웹툰 작가를 해볼까라는 희망만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은 그림 그리고 글을 쓰고 스토리를 만드는데 재미를 붙여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게 재미있어지면은 이제 좀 한번 전문적으로 해볼까라고 해서 좀 배워보시던가 독학을 하시던가 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정말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모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말하다 보니까 웹툰 작가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웹툰이 생활툰인 경우에는 아이템을 캐치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솔직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이템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재미없는 부분을 다 빼고 재미있는 부분 알짜만 남겨서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 만화의 경우에는 연재 오픈하기 전에 스토리를 다 쓰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연재 중간에 그림 그리는데 벅차서 스토리를 쓸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재 전에 웬만하면은 스토리를 다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인기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연장이 가는 거죠. 스토리가 애초에 썼던 스토리보다 연장이 갑니다. 그러면은 땡큐 베리 마치죠. 내 작품이 인기가 있다는 거고 내가 계속 연재를 이어가면은 내 수입도 안정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웹툰 작가 일일 웹툰 작가가 정말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기초를 탄탄히 하시고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그림을 빨리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슬럼프가 오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림이 금방 무너져요. 그 기초가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망생 시절 때 기초를 탄탄히 다져 두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이만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콘티 짜기와 스토리 짜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좀 이거는 한 5강에서 10강 정도로 생각해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